네, 이번에는 4강으로 인사드리게 되게요. 4강은 개인정보의 올바른 관리를 위한 안전성 조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강에서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해 봤고요. 2강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3강은 그렇다면 우리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4강에서는 조금 더 심화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어줘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시작! 내부관리 계획 수립. 좋아요. 내부관리 계획 수립이란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되겠네요. 개인정보의 처리자가 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내부에서 만드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만의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관리 계획 수립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야 되는가를 보면 첫 번째로 개인정보란 무엇이고 우리가 보호할 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우리의 담당자와 책임자는 누구고 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자, 계속 나아가서 우리의 업무는 어떤 업무들이고 또 하나 관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기재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갱신해 주셔야 된다 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내부관리 계획이다 라고 함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 또는 보호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만의 업무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 돼서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학원에서는 개인정보를 이렇게 보관하겠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규정은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져 있을까요? 마련되어져 있다고 하면 great!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는 거지만 혹시 아니요, 우리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부관리 계획 수립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 더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방금 전 화면에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으로 보호 조치를 해줘야 해요 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부관리 계획 수립 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지요?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돌이켜볼게요. 그럼 우리 학원에서는 우리의 개인정보, 이용자든 근로자든 우리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져 있나요? 지정되어져 있지 않다라면 이제 그 담당자를 지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 관리 책임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요. 먼저 수집하고 이용하고 제공하고 관리에 관련한 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만 하는 건 아니겠죠? 보면 우리 소속 직원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거나 법을 위반했다거나 라고 한다라면 침해 행위가 어떤 것인지 점검하는 것도 우리 책임자의 일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보면 정보 주체로부터 제기되는, 그러니까 정보의 주인이 물어보는 거죠.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러한 의견이나 처리에 관련해서 우리가 감독하고 도와주는 일을 우리 관리 책임자가 해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임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근로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해주셔야 되고요. 인식의 제고도 해주셔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자, 볼게요. 임원 또는 정보와 관련해서 주체의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그러니까 정보 주체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라든지 또는 개인정보 취급 부서의 장. 결국 리더가 맡아줘야 되는 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학원의 적임자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나아가서 이 관리적인 보호 조치에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계속 나왔던 내용이죠. 우리 2강에서 확인해 봤던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은 무엇이고 우리 어떻게 수집했어요? 라고 하는 게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CCTV 관리 방침 작성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정보를 수집을 제한한다거나 또는 수집에 대한 고지 역시 작성이 되어져야겠지요. 세 번째는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네 번째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제한. 다섯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라고 하면 어디에 위탁을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잘 작성되어져야 되고 관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정보 수집비용 동의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자 서약서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개인정보 위탁을 했다라고 하면 위탁 사업자 서약서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내부관리 계획 수립을 할 때 관리적 보호 조치로서 이 모든 내용도 작성이 되고 추가로 첨부하실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아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제대로 관리적인 보호 조치를 해주십시오 라는 것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관리적인 거 말고 기술적인 보호 조치로 한번 나아가 볼까요? 자, 관리적 나 했고 이번엔 기술적이에요. 자, 기술적 조치 방법. 첫 번째가 백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바이러스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방안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침입 차단 시스템. 예를 들어서 외부 USB는 안 됩니다. 외부 이메일은 안 돼요 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있죠. 이런 시스템 같은 접근 통제 장치가 있는지. 세 번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다른 조치들이 있으면 어떤 걸 채택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기술에 두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정기적으로 PC 점검을 확인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었죠. 이때 노출, 유출 막으려면 사전에 PC 점검을 확인하는 것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을 통제한다거나 업무용 컴퓨터에 암호화를 해둬야겠죠. 그런데 가끔 저희가 학원에 가본다거나 많은 사무실에 가보면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에 이렇게 암호화를 해두시거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모니터가 있잖아요. 여기 옆에 포스트잇으로 떡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렇게 붙여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이제 보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암호화 해주셔서 접근을 통제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주요 개인정보, 고유식별 정보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라고 하는 건 엑셀 파일이라든지 한글 문서에 보관하실 때 암호화 하시는 게 좋겠죠?
암호화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아래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한글 문서로 내가 암호화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보안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이 메뉴에 들어가시면 문서 암호 설정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암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엑셀 파일을 사용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엑셀 문서도 역시 암호화해 주시면 되겠죠. 엑셀 문서에서는 파일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파일이라는 탭에 가보면 정보라는 메뉴가 따로 또 있거든요. 이 정보에 가보면 통합 문서 보호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이 통합 문서 보호에 들어가면 이제 암호 설정이라는 곳이 나와요. 좀 꽁꽁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잘 찾아서 암호화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물리적인 보호 조치를 보겠습니다. 물리적인 보호 조치는 무엇이냐? 자, 관리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었고,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해킹당하지 않으려고 또는 노출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물리적인 건 자, 서류처럼 보이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PC에 보관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서류, 뭉치 등을 얘기하는 건데 이럴 때 보관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관 시설을 갖추어지거나 또는 잠금 장치에 보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보면 우리가 개인정보에 관련한 서류를 보관하실 경우 다시 한번 보관시설이나 잠금장치에만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병원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예전을 생각해 볼까요? 과거에는요. 제가 병원에 가면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있었고 리셉션 하시는 분들이 딱 앞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생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한번 왔던 적이 있으면 바로 뒤를 돌아서 차트를 막 찾았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 병원이 있던가요? 맞아요. 요즘엔 그런 병원이 없어요. 대부분 뒤에 보면 대리석이 있고 거기에 병원 로고가 떡하니 박혀져 있지 뒤에 차트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시대니까 차트를 병원에서 안 써서 그런 걸까요? 맞아요. 그런 건 아니죠.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아직도 차트를 가지고 계세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과거처럼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잠금장치도 없이 보관시설 없이 이렇게 설치해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뭔가 꽁꽁 숨겨놔서 차트실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잠금장치를 잠가 놓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그럼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지켜줘야겠죠? 그럼 우리 사무실 내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살펴볼까요? 여기 보니까 잠금장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의 파티션 앞에 있는 책꽂이는 잠금장치가 가능할까요? 땡,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서랍은 잠금장치가 가능할까요? 딩동댕, 맞죠? 그러면 우리의 캐비넷은 어떤가요? 잠금장치가 가능하다면 역시 보관이 가능하죠. 하지만 잠금장치가 안 되는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다거나 데스크에 올려놓는다거나 아니면 잘 짜여진 그냥 책장에 올려놓는다거나 라고 하는 건 이제 모두 땡!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서 빨리 변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도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파기도 잘해야 되겠죠. 이렇게 사실 PC에 있는 파기는 영구 삭제라는 걸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서류 삭제는 조금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파기하는 상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개인정보 파기는 잘 해줘야 하는데 이건 역시 절대로 붙여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기해야 되는 건 기본이겠죠. 그러면 역시 예외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예외사항 반드시 법령 등의 규정에 있어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보관 기간이 지나도 우리는 파기해선 안 되겠죠. 그리고 보유 기간을 미리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라면 바로 즉시 파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 개별적으로 파기하지 않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았으면 더 길게 연장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개인정보 책임자 및 대표이사의 보관기간 연장이 승인된 경우도 가능해요. 그래서 개인 보관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승인된 경우에도 역시 파기는 조금 더 미룰 수 있다라는 예외사항을 확인해 봤습니다. 파기 방법, 당연히 영구 파기 완전히 확인할 수 없게끔 파기해 줘야 되겠죠? 자,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 분쇄기나 파쇄기 없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갈기갈기 계속 찢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자적 파일 형태, 당연히 영구 삭제해 주셔야 된다는 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에 대해 알아봤다라면 이번에는 동의하는 걸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정보의 주체자가 내가 어느 내용을 동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할래요. 철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는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동의했으니까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못 물러요. 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체자가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람이 맞는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법령에서 다르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서는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비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도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몫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만약에 파기를 요청한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 파기해 주셔야 되고 그 사실을 정보 주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의 시스템은 우리 내부관리 계획 수립이 바로 내부의 규정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이걸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정보 주체를 위해서, 정보의 주인을 위해서 동의 철회 절차가 혹시 마련되어져 있는지 수집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마련되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동의 철회 조치가 간단하게 진행돼야 될 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왜요? 동의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복잡하면 여러분 화나시겠죠. 그것처럼 동의 처리 조치가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조치되어 있는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람을 한다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열람 및 정정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동의 철회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이 경우에도 본인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해주셔야 되고요. 역시 이런 조치가 처리가 된 경우에는 통지해 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점검사항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열람 및 정정 처리 요청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역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강에 관련한 키포인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이 달려왔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4강 키포인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반드시 중요하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업무의 기준이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첫 번째, 관리적으로 보호 조치해 주셔야 한다라고 해서 책임자를 지정해 줘야 되고 우리의 동의서는 서약서는 아니면 위탁 관리에 관련 내용은 어떻게 관리되어져 있어야 하는지 꼼꼼하게 작성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보호 조치는 관리적인 것만 있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기술적인 것도 있었죠. 그래서 PC를 점검한다거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백신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접근 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지요? 자, 세 번째는 물리적 보호 조치. 잠금 장치가 있거나 따로 보관 시설이 있는 곳에 개인정보를 잘 보관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동의를 했지만 동의의 철회를 요구한다거나 열람이나 정정을 요구할 경우 우리는 그에 맞는 조치를 해줘야 하고 조치 이후에는 통지까지 해줘야 되며 이 모든 절차가 그리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업무의 기준도 세워줘야 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1강부터 4강까지 개인정보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며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채택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학원 산업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정보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